반갑습니다. 77입니다. 질문이 오고 또 저한테 메일도 오고 그랬는데, 닉네임 삼인검님, 땅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근데 마침, 제가 지금 시공하고 있는 양평 쪽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땅 한 200평 정도, 300평인가? 예, 갖고 계시다는데, 위치가 대략 그 양평 복포리라고 있어요, 복포리. 거기 마침 공교롭게 이 구독자 삼인검님 땅하고 직선거리 거리를 한 500m 떨어진 곳 거기가 그러니까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있는 쪽인데 거기도 제가 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그 복포리 쪽에 있는 땅 거기도 있고 또 수입리 양평 서정면 수입리 쪽에 있는 땅 뭐 이런 것들을 좀 되도록 그냥 파격적인 가격에 다 처리를 하고 용인 SK 하이닉스 그쪽으로 지금 제가 좀 개발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 양평 쪽의 땅도 집 짓고 살기에는 굉장히 좋죠. 서울에서 가깝고 이제 교통도 별로 6번 국도 별로 막히지도 않고 하니까 좋은데 저는 또 나름대로 이쪽 용인 SK 하이닉스 그 인근에는 지금 현재 그 원룸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 거기서 지금 공사 엄청나죠. SK 하이닉스 그 땅만 해도 200만 평이 넘거든요. 거기에 투입되는 지금 공사 시작되면서 작업원들의 그 숙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공사 기간도 앞으로 한 15년, 20년 그렇게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룸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 삼인검님도 마찬가지고 또 같이 막 댓글이 들어온 중에 With you anyone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또 나름대로 위치는 정확히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원룸 그러니까 다가구죠, 다가구.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좀 달라요. 예, 다가구를 지으려고 또 구상을 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 집 짓는 데는 기본 건축법도 있고 또 그 지역 건축 조례로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그 규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보다 좀 좋게 하고 싶잖아요. 건축비는 적게 들고 이 건물의 값어치는 높게 임대 수익도 많이 나오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가구를 지으려는 With you anyone님 이분은 또 다가구 밑에 지하를 좀 해가지고 거기에 스마트팜 해서 뭐 버섯 재배 같은 거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또 저한테 댓글로 보내셨는데 그 제가 갖고 있는 복포리 그 땅도 그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버섯 재배사로 지금 허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농사도 좀 뭐라 그럴까 스마트팜이라 그러죠. 이런 자동화 그런 거를 실현해서 보다 작은 면적에서 이제 좀 큰 수익과 효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신 삼인검님, 그 양평에 그래요. 이제 집 지려고 땅을 지금 갖고 계시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되면 거기에 짓고 싶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그 조적을 많이 하던 벽돌 공사를 많이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본인의 그 능력도 살려서 아예 직영으로 해서 벽돌조로 짓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권했어요. 지금 요즘에는 이 벽돌조 순수 벽돌조로 짓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벽돌조로는 집을 그냥 안 짓는 걸로 그냥 이렇게 암암리에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는데 이 벽돌조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가끔 일어나는 그 지진 때문에 내진 구조가 점점 강화되면서 이 이제 조적식이 횡력에 약하다, 지진에 약하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장점이 많습니다. 첫째 이제 내구성이 좋죠. 우리나라 정말 옛날 한 100년 전에 정말 명동 일대에 정말 초라하게 나지막한 집들이 많을 때 명동 성당이 우뚝 지어졌어요. 그거 조적 구조죠, 조적. 빨강 벽돌, 검정 벽돌 섞어서 그 지은 건물인데 지금까지도 손색이 없이 멋져요.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화 구조죠. 이게 불연제다 보니까 내화성 좋죠. 차음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조적체는 이 벽체가 좀 기본적으로 두껍게 되잖아요.
이렇게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저층은 벽 두께가 더 두껍죠. 예? 고층으로 올라가서 벽 두께를 좀 작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열용량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한여름에 뜨거울 때 이렇게 열기도 좀 막을 수 있고 또 추울 때 반대로 냉기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조적체도 거기에 단열재를 적당하게 내단열을 하든지 뭐 벽체 중간에 하든지 하면은 단열 성능도 아주 좋게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압축력에 굉장히 강합니다. 왜 또 뭐 그냥 구조체가 강하다 이렇게 안 하고 압축력만 강요하냐 하는데 이게 사실은 벽체가 있든지 그러면 어떤 이런 휨 같은 데 있죠. 콘크리트 조는 보라든지 바닥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렇게 휨에 대한 그죠? 휨에 대한 적응력도 큰데 이 조적체는 예를 들어 창문이 있다. 그러면 위쪽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받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휨에 대해서 취약하겠죠. 압축력은 강하다. 그래서 오직 벽돌이 전부 압축만 받게끔 그렇게 디자인한 게 이 개구부에서 창에서 아치입니다. 아치. 그래서 창을 네모나게 뚫어서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이렇게 타원으로 이걸 아치라 그래요. 그래서 아치를 해놨을 때는 이 벽돌이 전부 아치를 따라서 압력만 받게 그렇게 설계된 게 아치입니다. 그래서 이 벽돌 구조에서는 아치라는 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그럼 아치를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받침을 넣어줘야죠. 예? 균열이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인방보라 그래요. 인방보. 뭐 콘크리트 재로 해도 되고 돌 화강석 같은 걸로 해도 되고 그런 인방. 창 위에다 놓으면 상인방. 창 밑에는 하인방 뭐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이 소규모 건축물 조적식 구조에 관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KDS 41에 90에 34 요거를 찾아보시면은 그 조적식 구조에 관한 세부 규정들이랑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조적식 그 집을 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요새는 규모가 좀 더 커진다 그러면은 다 내진 구조 설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뭐 보통 내가 집을 소규모로 짓는다 그러면은 내진 구조 설계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물이 1988년 이후로 한 대여섯 차례 이렇게 바뀐다는 건 점점 강화가 됐죠. 그래서 현재는 2층 이상 건물이거나 그러면 2층 해당돼요, 안 돼요? 2층 이상이니까 2층은 해당이 되겠죠. 2층 이상이나 또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은 다 이게 내진 구조 의무 설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1층으로 짓고 200평방미터 미만으로 한다 그러면은 내진 구조 대상이 아니겠죠. 벽돌조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내진 구조 건물은 내진 성능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를 표시를 의무화하게 돼 있어요. 그럼 표시를 어디다 하냐? 뭐 우리 집 뭐 현관 입구에다 표시하냐? 그게 아니고 건축물 대장 및 이 관련 건물 관리 대장에 요거를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내진 여부를. 그리고 또 뭐냐면은 부동산 중개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시행 규칙에 보면은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내진 여부를 표기하게 돼 있다. 이거를 표기 안 하면 그 공인중개사 시행 규칙을 위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이 내진 구조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데까지 요 보시면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또는 뭐 목구조 건물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높이가 건축물 높이는 13m 이상인 거. 그러면 건축물 높이가 뭐 이런 삼각 지붕이 됐든지 뭐 평지붕이 됐든지 그 평지붕 위에 또 옥탑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높이까지입니다. 또 얘기를 하면은 이게 길어지는데 건축물 높이를 어디까지가 건축물 높이냐. 피레침이 있으면 뭐 피레침까지 높이냐. 뭐 그런 세부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높이냐. 요 머리카락까지가 높이냐. 이 머리 피부 위까지가 높이냐 뭐 이런 규정이 다 세부 규정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건축물 이 맨 위까지 13m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으면 처마 높이라는 게 있어요. 처마 높이가 9m 이상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 이 내진 구조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뭐 스판이 길다든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용도별 또 국가 중요한 뭐 문화유산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다목적 건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부 규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화면을 스톱시키고 그 건축법 시행규칙 32조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새로 이제 집을 지으려고 주택 같은 거 신축하시는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뭐 근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최소한 들여서 짓는 거를 권합니다. 근데 그거 너무 막연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든지 싸게 짓고 싶어 하죠. 그리고 좋게 짓고 싶어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거는 우리 이런 기성복 옷으로 치면은 미디움 사이즈의 기성복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적당한 가격에 그다음에 이 옷의 디자인도 평범한 디자인이 돼야 되겠죠. 옷이 좀 별나가지고 아주 특별한 그런 옷은 사실상 좀 대중적이지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즈도 미디움 사이즈 제일 많이 선호되는 사이즈겠죠. 뭐 2X라지 뭐 스몰 이런 사이즈는 또 층이 적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집 질 때는 내가 이거 뭐 죽을 때까지 살다가 우리 자녀들한테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겠지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그게 또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집을 팔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이런 미디움 사이즈 기성복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은 집이 디자인도 무난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이 규모 사이즈도 미디움이고 이런 거가 좋습니다. 더구나 이 삼인검님 같은 경우는 구독자 삼인검님 같은 경우는 이 땅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뭐 비싸게 질 필요가 없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 기능이 뭐 조적하는 데는 나는 자신 있다. 그러면은 그 골조는 조적을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요새는 벽돌이 좋은 것도 많고 다양해서 외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명동 성당 예를 들었지만 이 소성 벽돌, 적벽돌이죠. 구운 벽돌, 뭐 적벽 구운 벽돌이 적벽돌도 있고 검정 벽돌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금 투톤 정도로 살려서 그렇게 해서 외장까지도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제가 어디 가보니까 이 그냥 시멘트 벽돌만으로 시멘트 벽돌이 그래도 가장 저렴하잖아요. 시멘트 벽돌만으로 이렇게 치장 쌓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보통은 시멘트 벽돌 하면은 벽돌 이게 구조체로서 역할을 하고 거기다 다시 미장을 하든지 또 거기다 다시 뭐 외장재를 붙인다든지 해서 쓰기 때문에 이 벽돌 쌀 때 마구잡이로 막 싸죠. 근데 그렇게 쌓는 게 아니라 시멘트 벽돌로 하더라도 치장 쌓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싸서 줄눈도 치장 줄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줄눈 종류도 뭐 평줄눈, 오목줄눈, 빗줄눈 뭐 여러 가지 그 줄눈이 기법이 있는데 그런 일본말로 매지라 그러죠. 줄눈을 이쁘게 넣어가지고 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멘트 벽돌은 흡수 성능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겉에다가 뭐 코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외부용 페인팅 같은 거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벽돌로도 쌓기 방법도 다양하고 이 뭐 영롱 쌓기부터 해서 치장 쌓기 방법도 많고 또 구조적으로도 요 규격에 맞게 요 소규모 건축물 조적식 구조에 관한 기준에 맞게 그렇게 하면은 튼튼한 건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자 골조하고 외장도 끝났어요. 그럼 뭐 내부에 뭐 단열재 충실하게 넣고 그 다음에 창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창에 대한 개념을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머리에 입력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댓글 보니까 저희 집 이중창인데 페어그레스 이 사이에 가운데 뿌옇게 이제 습기가 찼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게 뭐 어찌하오리까 그랬는데 그런 창에 대한 거 제가 간단하게 다음 영상 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 전원에 내 땅이 있다. 그러면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이 가장 좋은 집이 뭐예요? 내 마음에 딱 드는 집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또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다 각각 다른 집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목조주택, 또 여기는 벽돌집, 또 여기는 뭐 노칠 콘크리트 막 이렇게 대부분 우리나라가 개성이 강해서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섞여 있는 거. 근데 외국인 친구가 와서 보더니 너무 색다른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집들이 다 제각각 디자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사람 눈에 캐네디언 그 사람 눈에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또 정 다른데 캐나다 같은 데는 이 주택 이 일괄적으로 통일된 듯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다 뭐 지붕 재질 색깔부터 집 모양부터 어느 단지를 가면은 거의 다 그 집이 그 집 같고 조금씩 다른데 거의 통일감이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은 그때 한 30년 전에 그 코키틀랩이라는 거기가 개발돼서 새로운 주택 단지가 됐는데 보면은 그 수백 채의 주택이 거의 다 이렇게 통일감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식 목조 주택이죠. 대부분 다 지붕은 이렇게 박공 지붕이고, 예. 그래서 다 비슷해요. 뭐 이렇게 튀는 집이 없어요. 튈 수가 없죠. 나는 우리 집에 분홍색 칠을 하고 싶다. 나는 지붕을 뭐 이상한 거 다른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예, 코키틀랩 시청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랑 좀 특색이 있는데 어쨌든 내 땅에 내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막 좋은 여행을 앞둔 설레임이 있을 텐데 잘 구상하시고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얘기 듣고 또 이상하게 짓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멋있고 좋은 집을 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인검님이 지으려는 데가 복포리 그쪽이에요. 6번 국도 국수역하고 언덕 넘어 그쪽이 복포리인데 거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완전히 파격적인 값으로 드리겠습니다. 복포리에도 있고 서정면 수입리에도 엄청 좋은 땅이 있어요. 땅이 많으니까 원하는 대로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완전 반값으로 드릴 테니까 연락하세요. 마치겠습니다.